여러분, 혹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오늘은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된 한 한국인 소녀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데이터 과학자로 성장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방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야, 너 눈 찢어진 거 봐. 중국에서 왔어? 예. 김치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줄래? 9살 소녀 소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어. 미국의 초등학교 교실. 새하얀 벽과 커다란 창문이 낯설게 느껴졌지. 선생님은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소개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차가웠어. 소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되었어. 그녀를 키운 사람들은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였어. 두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노부부였고 소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소미의 삶은 쉽지 않았어. 학교에서는 항상 이방인이었어. 아이들은 그녀를 놀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 급식 시간에 김밥을 가져오면 주변에서 킥킥거리며 손사래를 쳤어. 체육 시간엔 일부러 팀에서 제외당하기 일쑤였지. 처음엔 그저 참고 넘어갔어. 하지만 어느 날 소미가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 야, 너네 나라 글자는 도형 같아서 웃겨. 한 아이가 소미의 공책을 빼앗았어. 거기엔 소미가 힘들게 한글을 연습한 흔적이 있었지. 그거 돌려줘. 소미가 조용히 말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비웃으며 공책을 찢었어.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고 그 순간 소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 소미는 에드나 할머니에게 물었어. 할머니,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에드나 할머니는 소미를 조용히 안아주었어. 사랑하는 우리 소미야. 내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모습이든 넌 그 자체로 소중한 아이란다. 하지만 소미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지. 그럴 때마다 소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질문이 맴돌았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소미의 학창 시절은 외롭고 힘들었어. 학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쉽게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처음에는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상처만 받았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 한 번은 급식 시간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가오더니 일부러 소미가 들고 있던 우유를 쳐서 쏟게 했어.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지고야 말았지. 아, 미안, 너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유 쏟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 돌아가면 되잖아. 그날 밤 소미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어. 그녀는 미국에서 자랐고 영어도 미국 아이들과 똑같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았어.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어.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야. 그럼 나는 대체 뭐지? 에드나 할머니는 소미의 방에 조용히 들어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 사랑하는 소미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넌 특별한 아이야. 너는 두 개의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소미는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어.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네줬어. 소미야, 이건 내 친부모님이 남긴 거란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한글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어. 사랑하는 우리 딸,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널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 순간 소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올랐어.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소미는 결심했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소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 여전히 학교에서는 차별과 따돌림이 계속되었고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고 말았어. 어느 날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 이 문제를 풀 사람? 교실이 조용해졌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 하지만 소미는 자신이 풀 수 있을 것 같았어. 조용히 손을 들고 칠판 앞으로 나갔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어. 숫자는 사람처럼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고 언제나 명확한 답이 존재했어. 소미는 하얀 분필을 쥐고 문제를 풀어 내려갔어.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자마자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답이야. 정말 훌륭하군. 그 순간 교실에 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었어. 항상 조용하고 외톨이였던 소미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거야. 그날 이후 소미는 수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놀리던 아이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숙제를 도와달라며 말을 걸어왔어. 수학은 소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주었어. 그러다 믿기 힘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 중학교 2학년 때 한 선생님이 소미에게 프로그래밍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 소미, 넌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너한테 딱 맞을 거야. 소미는 호기심이 생겼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수학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자 점점 빠져들었어. 그녀는 집에 있는 낡은 컴퓨터로 밤늦게까지 코딩을 연습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소미는 컴퓨터 과학과 데이터 분석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전국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팀을 짜야 했는데 아무도 동양인 여자아이와 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여자가 무슨 프로그래밍이야. 팀원 한 명이 아예 빠지는 게 낫겠다. 소미는 속이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그녀는 혼자서 대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어.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소미는 밤낮 없이 연습하며 알고리즘을 공부했어. 그리고 대회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 소미는 혼자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위를 차지한 거야.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실력에 감탄했고 심지어 몇몇 유명한 대학 교수들도 소미에게 관심을 보였어. 그제야 사람들은 소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순조롭진 않았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녀는 명문 대학에 지원했지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 소미, 내 실력은 대단해. 하지만 우리 학교는 좀 더 다양성을 원하거든. 아시아계 학생들은 이미 너무 많아. 소미는 충격을 받았어. 평생을 노력해도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 소미야, 다른 사람이 널 규정하게 두지 마.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소미는 다시 힘을 냈어. 그녀는 대학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소미는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 그녀는 혼자서 코드를 짜고 디자인을 만들고 콘텐츠를 채워나갔어. 그리고 몇 개월 뒤 코딩 드림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세상에 공개했어. 이 플랫폼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누구나 무료로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사이트였어.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사용자들이 늘어났어.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어. 어느 날 그녀의 이메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입니다. 코딩 드림 덕분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소미는 눈물이 핑 돌았어. 그녀의 작은 도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 그리고 이 일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 그 무렵 한 유명 IT 기업에서 소미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 요청을 했어. 그녀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
소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거든. 소미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대학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동기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편견과 싸워야 했어. 아시아인들은 원래 수학 잘하잖아. 소미, 너도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겠지. 여자는 코딩보다 UX 디자인이나 하는 게 어울리지 않아. 소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억울해하지 않기로 했어.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결심했지. 소미는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유명한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어.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정받는 혁신적인 기업이었지. 첫날부터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했어. 하지만 팀원들은 그녀를 반기기보다 다소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어. 새로 온 애가 소미라고. 한국에서 왔다며? 잘할지 두고 봐야겠네. 소미는 자신을 향한 시선이 예전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부벌레 취급을 당하거나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거지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 그녀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냈어. 하지만 3주 차가 되었을 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지. 어느 날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 소미는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를 정리해 AI 기반 고객 행동 예측 모델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발표 직전 팀의 리더가 말했어. 소미, 너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해줘. 발표는 우리가 할게. 그 순간 소미는 머리가 하얘졌어. 자신이 밤을 새워 분석하고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성이자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녀는 한순간 고민했지만 곧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소미는 용기를 내어 팀 리더에게 말했어. 제가 이 모델을 개발했고 데이터 분석도 제가 직접 했어요. 발표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팀 리더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다른 팀원들도 소미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어.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모든 사람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 와, 이런 접근 방식은 생각도 못했어. 이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EO까지 감탄하며 소미를 직접 칭찬했어. 그때 소미는 확신했어. 편견은 결국 내가 직접 깨부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던 중 한순간에 긴장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 소미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코딩 교육 플랫폼, 코딩 드림을 운영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한 기업에서 그녀를 초청했어. 소미 씨의 교육 플랫폼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도 협업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 없던 소미는 고민 끝에 초대를 수락했어.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 Hello, where are you from? 소미는 순간 당황했어. 자신은 한국계이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뿐만이 아니었어. 기업 미팅에서 소미가 영어로 발표를 하자 일부 관계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 아니,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한다고? 미국에서 살았어도 그래도 한국인이면 한국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소미는 속상했어.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 차별받았고 한국에서는 또 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어. 그러나 그녀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어. 나는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야.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 그리고 잠시 후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 좋아요. 소미 씨, 우리 함께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날 이후 소미는 한국에서도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 소미는 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게 되었어.
그녀는 AI를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녀의 노력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TED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 그녀는 수천 명이 모인 무대 위에 섰어. 어린 시절,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 차별받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제 길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관객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각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 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 그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아이가 아니었어. 그녀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어. TED 강연이 끝난 후 소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그녀의 이야기는 세계 곳곳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 소미, 당신 덕분에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겪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요. 그녀는 감격했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아이였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소미는 여전히 데이터 과학자로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녀가 연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이 뒤집힌 만한 사건을 맞이했지. 한국의 한 교육기관에서 초청장이 왔어. 소미 씨,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소미는 고민했어. TED 강연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외국인처럼 대하는 시선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 강연장이 가득 찬 청소년들 앞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어.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는 꼭 한 곳에만 속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가길 바라요. 강연을 마치는 순간 그녀는 머리를 누가 한 대 얻어맞는 충격적인 사건을 발생했지. 그러자 한 학생이 울먹이며 소미에게 다가왔어. 저도 입양아예요. 한국에서 자랐지만 항상 외국인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꿈을 향해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미는 미소 지으며 그 학생을 꼭 안아주었어.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 외국에서 온 한국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서. 몇 년이 지나 소미는 세계적인 데이터 과학자로 자리 잡았어. 그녀는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도 있었고 기업의 CTO가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은 달랐어. 나는 이제 내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 그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육 격차 해소, 차별 없는 채용 시스템 개발,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그녀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전화 한 통에 맘이 설레는 사건을 겪어 한 다큐멘터리 팀에서 소미에게 연락했어. 소미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어. 자신의 삶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이야기일까?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어. 어린 시절 그녀가 가장 원했던 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 만약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 그렇게 다큐멘터리는 제작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졌어. 마지막 질문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소미는 여전히 가끔 그 질문을 받아.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인가요? 이제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나는 소미예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지만 나는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거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미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해보세요.